지금부터는 자주 사용할 수 있는 6개의 자료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택입니다. 스택은 리포 구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가한 것을 추출해 줍니다. 그래서 추가할 때는 push라는 연산, 추출할 때는 pop, 맨 위에 있는 요소를 알고 싶으면 top 연산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언어들은 pop이 그 추출과 동시에 그 맨 꼭대기에 있던 값을 반환해 주는데 이 C++는 pop이 void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값이 뭔지 알고 싶고 추출도 하고 싶으면 동시에 두 연산을 차례대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5, 2, 3을 넣고 연속적으로 추출을 하게 되면 3, 2, 5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제가 이 뒤로는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항상 push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const t 참조로 그리고 t r value 참조로 두 가지가 되어 있어서 이제 l value를 전달하나 r value 전달하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r value를 전달할 때는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inplace 계열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푸시를 할 때 어떻게 푸시하는 게 효과적인지 골라서 얘를 쓰거나 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를 풀 때 활용이 되냐면은 괄호 문제. 그래서 이런 괄호들이 제대로 쌍으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때 스택 같은 문제를 많이 쓰고 그래프를 탐색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프를 탐색할 때 DFS, BFS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DFS는 스택을 활용하고 BFS는 이제 Q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료구조 시간 또 알고리즘 시간에 이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스택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상당히 많이 사용돼요. 많이 사용되는 자료구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는 리포가 아니라 P4예요. 그래서 줄을 쓰는 것처럼 줄을 쭉 쓰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서비스 받는 first come, first serve 이런 방식을 구현해야 될 때 Q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푸시한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푸시 5, 2, 3 팝을 하면은 5, 2, 3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front, push, front, pop 요 세 가지 연산이 주 핵심 연산이 되겠습니다. 얘도 이제 이 R value로 전달하는 게 있고 푸시 계열이 있고 inplace가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P4다. 집어넣은 순서대로 팝하면 그 순서대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Q. DQ는 원래 Q는 이렇게 Q가 있으면 쭉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가 효율적이고 푸시만 효과적이고 프런트와 팝이 요 세 가지가 효과적인 연산이에요. 근데 DQ는 대기라고 보통 읽는데 얘는 앞에서 빼는 것도 또 추가하는 것도 또 뒤에서 빼는 거 뒤에서 추가하는 게 다 효과적입니다. 요 네 가지 연산이 다 효과적인 push back, push front, pop back, pop front 요 네 가지가 다 효율적인 그런 Q가 DQ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앞으로도 추가해야 되고 뒤에도 추가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일반 Q, FIFO Q를 쓰는 것이 아니라 덱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덱은 보통 이제 내부적으로 연결 구조로
구현이 됩니다. 얘는 이제 중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접근하거나 뽑아내는 건 별로예요. 스택도 마찬가지고 큐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이제 중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미 접근하는 때 사용하는 자료 구조들은 아닙니다. 스택 같은 경우에는 쌓은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걸 접근해야 될 때 스택을 쓰고, 큐는 줄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DQ는 줄을 쓰는데 특이하게 앞에로 또 추가할 수 있고 뒤에서도 빼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효과적인 그런 연산들이고, 이 푸시백, 푸시프론트는 요 계열도 있고 인플레이스 백, 인플레이스 프론트도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 큐. 우선순위 큐는 들어간 순서하고 나오는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들어간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이 나오는 순서가 됩니다. 근데 priority 큐를 쓰려 그러면은 이 순서를 지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순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뒤에 다음 노트에서 설명드리는 람다 이 함수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순서를 결정하는 측면에서 그런 거를 좀 더 공부를 해야 priority queue까지 좀 사용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priority queue는 들어온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나오는 팝이 되는 순서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front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애를 접근하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 priority queue는 지금까지 stack, queue, deck, vector 이런 것들은 선형 자료 구조입니다. 선형 자료 구조라는 건 어떤 요소가 있을 때 얘보다 앞에 있는 요소가 있으면 하나 있고 뒤에 있는 요소가 있으면 하나만 있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를 선형 자료 구조라고 하는데, priority queue는 선형 자료 구조로 만들지 않고 이진 트리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얘는 각종 연산들이 다 log n 비용으로 제공이 됩니다. O1이 아니라 log n이에요. log n이더라도 상당히 효율적인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iority queue가 있고, priority queue를 좀 제대로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16장에서 간단히 소개하는 람다 표현식이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내가 priority queue를 만들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set. set은 집합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들이 집합 내에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알고 싶을 때, 효과적으로 알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set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한 다음에 이 set에 5나 3, 2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고, 이렇게 insert 5를 하게 되면 이미 5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추가가 안 되는 거죠. 이 셋에는 2, 3, 5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nsert 계열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find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ind 해가지고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이 find와 insert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필요하면은 이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집어넣은 거. 근데 이 set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SCD set이라는 게 있고 unordered set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t은 비선형 구조이고요. unordered set도 선형 구조는 아니지만 해싱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연산들이 O1이고 얘는 log n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set은 log n이지만 초기에 어떻게 그 자료 구조를 만드는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빈 상태에서 계속 추가해도 log n 비용이 드는데 unordered set은 용량을 처음에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벡터와 마찬가지로 용량들을 늘리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unordered set을 사용할 때는 충분히 큰 용량을 잡아줘야 되는데 보통 집어넣어야 되는 개수가 최대 n이면은 n 곱하기 1.3배의 공간을 확보해 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1.3배를 확보해야 되는지는 자료 구조 시간에 이제 배울 거가 되는데, 이제 착각하는 게 늘, 이 셋은 O1의 비용을 제공한다고 이해하고 그냥 빈 상태대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원하는 성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맵은 set과 비슷한 자료 구조인데 키와 value 쌍을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쌍. 그래서 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맵이 있고 unordered 맵이 있고, 맵을 쓰면 얘는 트리 구조, unordered 맵을 쓰면 해싱을 쓰게 되겠고, 해싱을 쓸 때는 충분히 공간을 집어넣을 데이터의 1.3배 이상을 확보해서 사용해야 필요한 용량을 필요한 내가 기대하는 요 수준의 연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맵에서는 주로 어떻게 쓰냐면은 요런 식으로 요게 추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 그리고 찾을 때는 find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find. 추가할 때는 이렇게. 물론 집어넣어 있다라는 걸 알 때에는 map f를 해가지고 요 2라는 값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f라는 키가, 여기는 키가 string이가 되겠고 정수가 value가 되는 형태가 되는데, 요 f이 없었을 때 요걸 접근하게 되면은 이제 별로 이제 기대된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찾을 때는 항상 find를 쓰시면 좋겠고, 수정할 때는 요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할 때는 그래프가 없어도 새로 키를 추가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접근할 때는 find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et은 insert, map은 요 배열 연산자를 이용한다. 이 노트에 포함된 몇 가지 문제들을 지금 설명드린 여러 가지 함수와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22에 있는 contain duplicates, 중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for loop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i는 0부터 i는 n-1까지 이렇게 돌리고, int j는 i 플러스 1부터 n j 플러스 플러스에서 벡터에 들어있다 그러면 nums i와 nums j가 같으면 return true 아니면 return false, 이런 식으로 이중 for loop를 이용해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중 for loop로 해결해야 되는 비용이 처음에는 최악의 경우 이렇게 중복된 요소 없는 경우이고, 이러면은 처음에는 n-1번 비교하고 그 다음에 n-2번 이런 식의 비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비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sort를 하는 거예요. 정렬을 하게 되면 똑같은 애들은 이런 식으로 붙어 있게 돼요. 그러면 양 옆에만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sort를 하고 nums begin, nums end 이런 식으로 소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for i는 1부터 n i++ 해가지고 if nums i-1과 nums i가 같으면은 return true, return false.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최악의 경우에 n번, n에 비례하게 됩니다. n번이 비교하게 됩니다. 아까는 거의 n제곱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여기는 n이고요. 소팅하는 비용이 드니까 소팅은 이제 비고로 하면 n로그 n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n제곱, 전체 n제곱 비용이 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렬하고 양옆을 비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중복이니까 셋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셋을 만들고, 근데 이때 unordered 셋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int, 그리고 크기는 요 개수 n 곱하기 1.3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for i는 0부터 i는 n까지 하나하나를 넣어봅니다. if set contains num i면 return true. set insert num i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 return false. 집합에 넣는 비용은 O1. 그러니까 O1을 2번 하고 곱하기 n번 하니까 ON의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아까 3개의 방법보다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니크를 이용해서도 되는데 소트한 다음에 유니크를 하면 이제 중복들을 다 제거해줘요. 그럼 얘의 크기와 요 정렬되기 전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이 유니크의 비용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 우리가 직접 소트하고 포문을 하는 것보다는 유니크가 비용이 좀 더 비쌉니다. 그 이유는 유니크는 모든 애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지만 for를 이용해서 양옆에 있는 거를 비교한다 그러면 발견하는 즉시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발견하는 즉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다 중복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비교하니까 중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유니크를 안 쓰고 이 for를 내가 구현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간결하게 작성하려면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해피 넘버. 해피 넘버는 이런 식으로 요 숫자들을 이제 그 각각의 자릿수로 한 다음에 얘들의 곱하기를 해야 돼요. 얘들 제곱을 해서 합을 구하고 다시 8제곱 플러스 2제곱 이런 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1이 되면은 해피 넘버예요. 그런데 이 값들이 계산하다 보면은 중복된 수가 예전에 나왔던 수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 루프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은 셋을 이용할 수 있어요. 셋을 이용해서 이 값들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82를 구하고 셋에 넣고 68을 구하고 셋에 넣고 100에 구하고 넣는 거예요. 근데 넣을 때 이미 이 값이 셋에 있으면은 이제 중단을 하고 해피 넘버가 아니라는 걸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계속 그 자릿수들을 거듭 제곱해서 구한 값을 내가 예전에 또 구했으면은 이게 무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한 반복이 되는 걸 검사하기 위해서 셋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피 넘버 같은 문제들도 셋 자료 구조를 알면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셋 자료 구조는 요 경우에는 unordered 셋을 할 때 실제 몇 개까지가 저장될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unordered 셋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셋을 써도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보시면 돼요. 물론 얘는 집어넣는데 로그 n이라는 비용이 들지만 초기 공간을 얘는 얼마를 잡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막 크게 잡아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O1의 성능을 발휘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얘가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요 마지막 문제는 동형 문자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그와 에드는 동형 문자예요. 생김새가 비슷하다. 이 문자들은 다르고 얘네 둘은 같죠. 그래서 동형 문자예요. 근데 who와 반은 동형 문자가 아니고요. paper와 title은 동형 문자입니다. paper, title. 다 다르고 얘는 똑같은 문자니까 동형 문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동형 문자열인지 테스트 하고 싶으면은 set과 map을 동시에 이용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두 개의 문자를 봤는데 서로 다르면 E는 A로 매핑한 거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설정은 EA, 키가 2고 값이 value라는 것을 맵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G를 만나면 G와 D를 또 넣어줘요. 그리고 다시 G를 만나면은 이제 이 G가 여기에 있는지 보고 그 매핑이 예전 매핑했던 것과 같으면은 오케이, 다르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은 맵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떤 예제를 이런 거 보시면 who와 BBB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 두 개는 동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 두 개를 해볼 때 FB를 맵에 넣겠죠. 그 다음에 O를 B랑 매핑했는데 이 맵에는 O에 대한 키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이 B는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O와 B를 매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셋이 있고 맵이 있으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셋에 요 A가 있는지 봐요. 없으면 여기다 넣고 이 A를 맵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GB니까 D가 셋에 있는지 봐요. 없으면 D를 넣고 GD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GD니까 맵에 매핑해 놓은 거랑 같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FB니까 B를 셋에 넣고 FB를 이제 그 맵에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OA니까
A는 안 넣었죠? 그럼 여기다 넣고 O와 A를 넣어요. 그 다음에 R과 O인데 O가 여기에 이제 매핑이 되어 있는데 A로 매핑이 되어 있고 R로 매핑하려니까 실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T를 넣고 PT 그 다음에 I를 넣고 AI 그 다음에 PT죠. 그러면 여기 있으니까 오케이 스킵하고 그 다음에 L EL 그 다음에 R2니까 E를 넣으면 돼요. 그런데 아까 했던 F와 B를 넣으면은 set에 B를 넣고 맵에 FB를 넣었죠. 세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O와 B인데 set에 이미 사용한 키가 있으니까 얘는 못 넣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set과 map을 동시에 이용하면 쉽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map과 set의 크기는 set은 26개가 최대 들어갈 수 있어요. 매핑을 하니까. 그리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 길이에 의해서 또 좌우가 되겠죠. 따라서 set은 26 곱하기 1.3을 하거나 길이가 더 짧으면은 실제 len 곱하기 1.3 해가지고 set을 만드시면 되고 맵도 마찬가지예요. 맵도 이렇게 매핑이 되니까 len 곱하기 1.3을 하거나 26 곱하기 1.3을 해서 얘도 unordered map, set도 unordered set을 쓰면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냥 이 len은 어차피 뭐 26보다는 클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항상 26 곱하기 1.3을 해서 unordered set, unordered map을 설정해 놓고 사용하면은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경우에는 setmap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리언 배열 26개짜리 불리언 배열 크기가 불 26인 거 해서 요거를 set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 맵을 이용해서 그 캐릭터 26을 만들어서 내가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 다 마이너스 1로 뭐 0으로 세팅한다든지 한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FB면 F에다가 B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B는 true로 세팅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t과 map을 내가 자료 구조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 쓸 수도 있고 배열을 이용해서 set과 map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이번 그 STL 자료 구조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